실버 버팀목 정보입니다. 오늘도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가 따로따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나도 33만 원, 배우자도 33만 원, 이렇게 각각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해보면 예상과 다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이거 모르시면 매달 10만 원씩 손해를 보십니다. 한 번 놓치면 몇 달치가 그냥 날아갑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배우자 돌아가셨는데 금액이 그대로예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다들 헷갈려 하십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만 65세 생일이 곧 다가오시는 분,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 신청 망설이시는 분, 금융재산 2천만 원 넘어서 고민하시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부부가 각각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20% 깎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신고 안 하면 계속 부부 기준으로 나옵니다. 만 65세 생일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손해를 만듭니다. 금융재산 50만 원 차이로 탈락하신 분도 계십니다. 신청 타이밍 한 달만 놓쳐도 33만 원이 날아갑니다. 오늘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두 번째, 타이밍 놓쳐서 손해보는 함정. 세 번째,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항목. 이 3가지만 정확히 알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초연금 잘한다 1번, 모른다 2번.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공식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지점은 신청 타이밍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생일 달부터 받으려면 생일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생일이라면 1월이나 2월에 신청해야 3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십니다. 4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나옵니다. 3월분은 못 받습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했는데도 서류가 미비해서 생일 달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서류가 부족하거나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그러면 생일 달은 넘어가고 그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한 달치를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기간만큼 돈을 못 받습니다. 1개월 늦으면 33만 원 손해입니다. 3개월 늦으면 100만 원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 최소 1개월 전에는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 판정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처리가 완료된 달부터 나옵니다.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청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숫자로 결정됩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신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선정기준액입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하고 부부 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정부가 매년 새로운 기준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그 해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정기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을 넘으면 못 받습니다. 부부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함께 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정기준액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매년 바뀐다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릅니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혼자 사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각각 만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합쳐서 한 금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20%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각각 만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실제 금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연금액도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그 해의 최신 금액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정이 중요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두 사람 합쳐서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보고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십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각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착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입니다. 집의 가격, 다른 재산,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이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재산이 별로 없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사는 분들은 집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자식이 잘 살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님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이 괜찮게 사니까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차가 있으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급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고 이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나 경차는 문제 없습니다. 재산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한 번 탈락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한 번 탈락했어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줄었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단독 가구로 바뀌었거나 하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십시오. 이 판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문제 없습니다. 한 번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착각 때문에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신청했는데 실수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돈을 못 받은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배우자 사망 후 신고 지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53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동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야 단독가구로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단독가구로 바뀌면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일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은 부부 기준으로 나온 돈을 둘로 나눈 금액만 받았습니다. 6개월치로 계산하면 200만 원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즉시 가구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달부터 단독 가구 기준으로 나옵니다. 신고 안 하면 계속 부부 기준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만 65세 생일 지나서 신청한 경우입니다. 3월 15일이 생일입니다. 생일이 지나고 한참 뒤인 6월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처리되어서 7월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4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4개월이면 130만 원 넘게 손해입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혼 후 가구 변동 미신고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부부 기준으로 감액된 금액만 받았습니다.
이혼하면 각각 단독 가구가 됩니다. 각자 33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하면 계속 부부 감액 20%가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연 50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혼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재산 처분 후 신고 지연입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판 달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3개월 뒤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달부터 나옵니다. 3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재산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소득 줄었는데 변동신고 누락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신고를 안 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신청했습니다. 6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이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이 판정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사망, 이혼, 재산 변동, 소득 변동, 이 네 가지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달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 안 하면 이전 기준이 계속 적용되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타이밍 실수도 큰 손해지만 재산이나 소득을 잘못 계산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이나 소득 계산을 잘못해서 손해본 사례들입니다. 타이밍, 실수와는 결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금융재산 50만 원 차이로 탈락한 경우입니다. 금융재산이 2,050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했을까요? 금융재산 공제액이 단독 가구 기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재산의 소득 환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2,050만 원이면 50만 원이 초과됩니다. 이 50만 원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갔습니다. 50만 원 차이로 탈락한 겁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50만 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신청 전에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급차를 팔지 않고 신청한 경우입니다. 차량 가격이 4,500만 원인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비율이 아주 높게 적용됩니다. 4,500만 원짜리 차는 매년 그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375만 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선정 기준액을 훨씬 넘습니다. 당연히 탈락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모릅니다. 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신청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괜찮지만 고급차는 안 됩니다. 미리 알았다면 차를 팔거나 처분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세금 반환 후 통장에 목돈이 쌓인 경우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1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돈 1억과 합쳐서 통장에 2억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초연금 신청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금융재산이 2억이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천만 원 공제하고 1억 8천만 원에 대해 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월로 계산하면 60만 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선정 기준액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곧 다른 집을 구해서 전세금을 다시 넣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재산이 줄어듭니다. 미리 알았다면 전세금을 넣고 난 다음에 신청했을 겁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겁니다. 네 번째 사례는 자식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탈락한 경우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금융재산에 5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아들한테 빌려준 돈인데 내 재산으로 계산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용증이나 빌려줬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봅니다. 만약 차용증을 썼다면 빌려준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으면 그냥 내 재산입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국민연금 1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 48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1만 원 더 받으려고 계속 가입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월 49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1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5만 원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더 많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만 원을 더 받으려다가 기초연금 5만 원을 잃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4만 원 손해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정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고급차는 미리 처분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목돈이 통장에 있을 때는 신청 타이밍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식한테 돈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국민연금 금액을 늘릴 때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생일 달부터 받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두 번째, 복지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십시오.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략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면 직접 신청해 보는 게 좋습니다.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해보십시오. 세 번째, 금융재산을 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걸 검토하십시오.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 환산이 됩니다. 만약 금융재산이 2,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인출하면 됩니다. 인출한 돈을 어디에 보관할지는 미리 계획하십시오.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녀 명의로 옮기는 것도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네 번째, 배우자와 나눠서 3천만 원 공제를 활용하십시오. 부부가구는 금융재산 공제액이 3천만 원입니다. 만약 남편 명의로 금융재산이 3천만 원 있고 부인 명의는 0원이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합니다.
남편 명의의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1천만 원은 소득 환산됩니다. 이럴 때는 부인 명의로 1천만 원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 2천만 원, 부인 1천만 원으로 나뉘어서 3천만 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급 자동차 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고급차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연 100%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선정 기준을 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차를 처분해야 합니다. 4천만 원 미만으로 차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명의 변경하거나 처분하십시오. 회원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회원권은 소득 환산율이 연 100%입니다. 회원권 가격이 500만 원이면 매년 50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처분하거나 자녀 명의로 바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소득인정액을 자가 계산해 보십시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계산이 복잡하지만 대략이라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보고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십시오. 여덟 번째, 재산 목록을 사전에 정리하십시오.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배우자 명의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정리하십시오. 신청할 때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빠릅니다. 이 판정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이 8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지 않고 신청하면 탈락하거나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으면 이제 실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방법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도 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해주고 빠진 게 있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찾으십시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하지만 서류 제출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십시오. 본인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가져가십시오.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를 작성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금융기관의 조회에서 본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으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십시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자가 안내해 줍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있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로 집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경감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저소득 노인은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6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만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더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판정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주거급여, 건강보험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확인하십시오. 이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 인포라디오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